안녕하세요. 합리적인 소비 조작 방송 TM보스 채널의 TM보스입니다. 감성비 대 가성비 자전거 브랜드 스토리 3편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 편은 유럽을 대표하는 감성비 브랜드와 알고 보니 이렇게 좋은 브랜드였나 싶은 가성비 브랜드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름길은 없다. 스캇. 미국의 스키 선수이자 엔지니어인 에드 스캇은 1958년 세계 최초의 알루미늄 스키포를 개발하면서 스캇 USA 브랜드를 설립했습니다. 스캇 USA는 스키부츠, 모터크로스용 부츠, 스포츠 고글,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동계 스포츠 산업에 집중하고 있던 스캇은 1986년부터 산악 자전거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89년에는 세계 최초로 알파벳 U자 형태의 에어로 핸들바를 개발했는데요. 당시 미국의 사이클 영웅 그레그 레몽드가 이 자전거를 타고 뚜르드 프랑스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스캇은 1978년 스위스 프라이버그에도 유럽 사무실을 개설하였는데요. 알프스를 중심으로 동계 스포츠와 산악 자전거 문화가 훨씬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스캇은 미국인 오너의 개방적인 경영 방식과 스위스의 사이클 문화가 더해진 감성 브랜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미국에 있던 본사를 아예 스위스로 이전. 이제 스위스 브랜드로 이해하는 게 맞지 않나? 스캇 하면 뭐죠? 바로 MTB죠. 90년대 초반까지는 서스펜션이 없는 MTB가 대중적이었는데요. 1991년 스캇에서 MTB용 서스펜션인 유니샥을 개발하면서 각종 대회에서 우승을 휩쓸었습니다. 다음 해 세계 최초 풀 서스펜션인 울티메이트 CST를 출시하였으며 1995년 세계 최초 풀카본 프레임 MTB 자전거 모델 엔돌핀을 개발했습니다. 스캇 MTB가 유명한 이유 중 또 하나는 프레임이 엄청나게 가볍다는 겁니다. 보통 MTB는 안정성 때문에 무겁고 강성이 높은 프레임이 대부분이었는데요. 스캇에서 2000년 출시한 카본 풀 서스펜션 모델 스트라이크는 당시 가장 가벼운 1917g이었습니다. 2003년 출시한 카본 프레임 CR1 모델은 무게가 880g이었습니다. 삼겹살 4인분 정도의 사람이 올라탄다라는 거. 스캇은 세계 최초의 카본 스키폴 풀카본 MTB를 만든 회사답게 카본을 다루는 기술이 월등히 앞서 있는데요. 카본 프레임을 세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먼저 HMF, 스캇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카본 프레임으로 중저가 모델에 사용이 되고요. HMF보다 한 단계 높은 HMX는 레이싱 모델과 중고가 모델의 상급 프레임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최상급 카본 모델인 HMX SL은 나노 기술을 포함한 카본으로 스캇의 최상급 모델에 사용되며 최고의 경량과 강성을 자랑합니다. 이런 스캇의 대표 모델로는 900만원대의 스테디셀러인 XC형 하드테일 MTB 스케일, 1000만원대의 XC형 풀 서스펜션 MTB SS가 있습니다. SS는 정식 명칭은 스파크인데요. 경차 이미지가 강렬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SS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00만원대의 올마운틴 풀 서스펜션 MTB인 지니어스가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라이브샥이 적용된 상급 모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스캇의 지분을 절반이나 소유한 대주주가 바로 노스페이스 생산업체인 국내 기업 영업무역입니다. 2015년 스캇을 인수하면서 전체 지분 중 50.01%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본사는 아직 스위스에 있습니다. 에어로 다이나믹에 미친 브랜드 서벨로. 네덜란드 출신인 제랄드 브루멘은 캐나다 대학에서 자전거 역학을 공부하는 공대생이었습니다. 1995년 이탈리아의 한 사이클 선수가 타임 트라이얼 경기용 자전거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하는데요. 제랄드 브루멘과 친구 필 화이트는 자신들의 자전거 역학 연구를 기반으로 이 요상한 자전거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신기한 자전거를 만들면서 캐나다에서 서벨로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서벨로는 가히 스피드광의 자전거라 불릴 만한 브랜드인데요. 우주항공기술센터에서 컴퓨터 응용 설계, 유체 역학 분석, 풍동 테스트 등을 실시하면서 스피드에 대한 연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서벨로 캘리포니아 프로젝트라고 하죠. 2003년 당시만 해도 신생 브랜드였던 서벨로는 세계 순위 14위인 CSC 팀을 후원하기 시작했는데요. 세계 순위권 프로팀에게 신생 브랜드가 스폰이라니 서벨로가 사정사정해서 스폰한 게 아니냐는 말이 돌 정도였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서벨로가 CSC 팀을 스폰한 3년 사이에 팀은 세계 랭킹 1위를 찍었고 꾸준히 좋은 관계를 이어오다 2008년 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2009
2009년부터 선수 후원과 제품 개발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서벨로 테스트 팀이 구성되었으며 2011년 서벨로 팀은 슬립스트림 스포츠와 합쳐지면서 가민 서벨로 팀을 구성했습니다. 한때 코스트코에서 서벨로 브랜드의 클라리스급 자전거를 70만원에 판매했었는데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팔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거 사시면 주옥됩니다. 이전 수입사가 듣보잡 프레임에 서벨로 로고를 붙여서 파는 겁니다. 아놀드 파마 입생노랑 양말하고 비슷한 겁니다. 서벨로는 광고 활동도 딱히 하지 않습니다. 모든 재정을 자전거 개발에 몰빵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력 성능 테스트를 위해 윈드 터널 시스템을 이용하는데요. 이 테스트를 한 번 진행할 때마다 3천만원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근데 연간 300회 이상의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 서벨로의 스피드 사랑 엄청나죠? 대표 모델로는 듀라이스 DI2 구동계가 장착된 R9180, 에어로 모델 S5, 올라운드 모델 R5, 엔듀어런스 모델 C5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피나렐로입니다. 1922년 태어난 이탈리아의 지오반니 피나렐로는 11세가 되던 해 사촌형이 자전거 공방에서 일손을 돕기 시작하며 자전거를 처음 접했는데요. 이후 24세의 나이에 사이클 프로 선수가 되었는데요. 피나렐로는 프로 경기에서 5번의 우승을 거머쥐고 은퇴 후 1952년 작은 자전거점을 차렸습니다. 피나렐로는 모든 공정을 수작업으로 완벽하게 진행하면서 감성을 더하는 브랜드인데요. 같은 모델이라도 페인트의 종류와 페인팅 난이도에 따라 프레임 가격이 다르다고 합니다. 대만이나 미국 브랜드에 비해 상당히 고가입니다. 피나렐로 프레임은 다른 브랜드와 달리 곡선 형태인데요. 온다포크라고 하는 이탈리아어로 물결, 파형이라는 의미로 프레임에 곡선을 넣어 충격 흡수 능력을 높이는 시스템입니다. 이 프레임은 정면에서 봤을 때 비대칭인 것이 또 다른 특징인데요. 모든 자전거는 구동계가 한쪽에만 달려있는 거 잘 아시죠? 구동계 무게와 형태, 페달링을 할 때 가해지는 힘을 감안해서 프레임 대칭점을 살짝 옮김으로써 오히려 완벽한 균형을 맞추는 시스템입니다. 2019년까지 106회째 개최한 뚜르 드 프랑스 대회에서 피나렐로는 15번의 우승을 함께한 특별한 브랜드인데요. 피에르도 델가도, 미구엘 린두레인, 비아른 니스, 안율리히, 오스카 페리에스, 브래들리 위긴스, 크리스 프룸, 게런트 토마스, 그리고 올해 이건 베르날까지 한 브랜드가 뚜르 드 프랑스에서 15회 이상의 우승을 거머쥔 건 역사상 전무한 기록이고요. 앞으로도 쉽게 깨지기 어려운 숫자임은 틀림없겠죠. 피나렐로의 대표 모델로는 2천만원을 웃도는 기안급들도 많은데요. 도그마 F12 디스크 443, 도그마 F10의 피를 물려받은 프린스 FX 디스크 900, 리틀 도그마라 불리는 간 디스크 T600, 도그마 65.1과 유사한 중급용 풀카본 로드바이크 라자 디스크 T600 정도가 있습니다. 아기가 걷기도 전에 자전거를 탄다는 것. 벨기에에서 탄생한 브랜드 리들리는 벨기에의 청년 라이더인 요커 마츠가 세운 젊은 브랜드입니다. 이 리들리라는 이름은 요커 마츠가 영화감독 리들리 스콧의 광팬이라서 감독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리들리 스콧은 글래디에이터, 에일리언, 델마와 루이스, 마션 이외에도 수많은 명작을 남긴 감독인데요. 리들리의 모든 모델은 벨기에의 팝의 주행 테스트를 거치는데요. 팝에는 코블스톤과 비슷한 자갈길입니다. 그래서 리들리 로드바이크의 다운 튜브에는 테스티드 온 팝에라는 라벨이 붙어 있는데요. 이러한 테스트 덕분인지 리들리의 페달링 강성이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올라운드 경량 모델인 헬리움의 강성이 스프린터 모델인 S웍스의 벤지보다도 높다고 할 정도거든요. 지나친 강성 유지를 위해 프레임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다고 씹히곤 했는데요. 최근 출시된 모델에서는 엄청난 경량화에도 불구하고 강성 유지로 외계인이 개발했다는 후문이 날 정도입니다. 외계인을 갈아 만들어놨나? 리들리는 제품 개발을 위해 퓨처 에어로스피드 테크놀로지라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F-스프릿 포크라는 기술은 스포크와 휠에서 발생되는 난길이를 통과시킴으로써 최적의 스피드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한 기술입니다. F-브레이크는 공기 저항 감소 및 빠른 속도를 위해 세계 최초로 도입한 프레임 내장형 V-브레이크입니다. F-서페이스라는 기술은 공기가 흐르는 프레임 주변에 미세한 돌출 부위를 만들어서 공기가 잘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생각하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TM보스는 리들리는 감성비와 가성비 모두를 느낄 수 있는 브랜드라고 추천하고 싶은데요. 유럽 감성과 디자인, 기술력을 가진 자전거 브랜드이면서 기암급의 경우도 시마노사의 듀라이스 DI2와 동급인 스램사의 레드 이탭 구동계가 장착된 모델도 1천만원 정도의 만족스러운 가격에 영접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문급 모델 중 시마노 105와 동급인 스램 구동계가 장착된 라이벌 22 모델의 경우는 100만원대라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만나보실 수 있으니 가성비도 좋은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BH는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09년 코스메, 도밍고, 후안 베이스텍이 삼형제가 군용 권총 등을 생산하는 군수회사로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형제는 새로운 사업을 찾고 있었고 당시 유럽에서 한창 인기 있던 자전거 사업을 계기로 탄생한 브랜드입니다. 한국에는 수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며 브랜드 정보도 많지 않아 인지도가 낮지만 유럽에서는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스페인산 메이저 브랜드입니다. 스페인 최대 레이싱 대회인 부엘타 에스파냐에서 통산 7차례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006년부터 부르고스 BH라는 스페인 프로 컨티넨탈 UCI 팀을 운영 중이며 수많은 사이클리스트들이 입단하길 희망하는 프로 컨티넨탈 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BH는 모르는 분이 많으시거나 모델명인 쿼츠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국내에 유통된 BH 모델 중 90% 이상이 쿼츠라는 모델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TM보스는 BH를 가성비 첼로보다도 월등히 무서운 가성비를 자랑하는 브랜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입문급 자전거 기획 상품으로 풀카본 프레임에 클라리스급 구동계를 장착하고도 70만원대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페이지를 뒤져보니 아무리 봐도 제품 정보가 나오질 않아서 여기까지만 말하겠습니다. 아무튼 코스트코 서벨로 자전거가 갑자기 문득 생각나네요. 대표적인 모델로 BH 쿼츠가 있는데요. 풀카본 프레임, 올테그라 구동계를 장착했음에도 정가 기준 250만원에 출시되었지만 실 구매가는 140만원 정도의 선을 보인 모델입니다. 이 정도면 훌륭한 가성비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110년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데다 엄청난 스펙 대비 극강의 가성비를 자랑하는 BH.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낮아 어떤 분들은 BH를 북한산이라고 발음하기도 한다는데 공식 유통사는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2016년 이전 모델만 유통되고 있다는 점 등도 무언가 의심쩍은 점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유럽 감성과 역사, 스펙 대비 최강의 가성비를 보여주는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지금까지 유럽을 대표하는 감성비 대 가성비 브랜드로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요즘 직구가 늘어나는 추세긴 하지만 국내 수입사들이 어떤 브랜드와 어떤 모델을 수입 유통하느냐에 따라 영향이 아직은 큰 것 같습니다. BH같이 좋은 브랜드도 인지도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자전거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저희 TM보스 채널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TM보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나갈게요.